있잖아요. 네. 그게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발문관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랑 르네 마그리트가 그려놓은 그림을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그림을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우리는 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미술품은 왜 우리가 꼭 그것들을 알아야 하냐 이거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네. 근데 물론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빌렌드로프의 비너스상이 뭐냐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뭐 다산을 상징하고 뭐 이런 의식 도구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알면은 더 재밌잖아요. 네. 왜냐면 거기에도 근거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막 가슴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는데 팔은 정말 실처럼 해놨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근데 가슴은 정말 이만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얼굴은 형태가 아예 없고 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홈을 이렇게 다 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굴을 만들 생각은 없었고 그리고 엉덩이가 아주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놨거든요. 나 손이 너무 그런가? 그래서 가슴이랑 엉덩이랑 이런 쪽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다는 게 강조를 해놨다는 게 다산을 상징하지 않았나 하면서 그걸 이제 제사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술품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발견을 했다가 그냥 보고서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이제 초현실주의의 화풍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의식과 무의식 그 사이에서 이제 무의식에 좀 더 의미를 두면서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다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더 재미를 느끼는 거지. 네. 꼭 그걸 알아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똑같은 아트거든요. 얘도 아트고 얘도 아트고. 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작가가 담아놓은 의미를 모르는 것은 작품과 소통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이제 하나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작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네. 소통하는 것에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품을 대면하고 있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예로 이제 뱅크시를 들었어요. 근데 뱅크시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미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거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요. 뱅크시는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세계적인 거리 미술가죠. 네. 스트릿 아티스트. 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뱅크시는 스트릿 아티스트들이 일단 대표적인 반달리스트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제 도시 파괴자라 그러죠. 반달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도시 파괴자, 반정부주의자 막 이런 거라 해가지고 얼굴이랑 이런 거 최대한 이제 좀 공개를 안 하고 약간 신비주의 비슷한 걸로 하면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요즘 얼굴을 좀 까는 추세죠. 영화 2번째 나왔잖아요. 2번째 영화. 근데 그거 지금 개봉했나요? 이제 개봉한대요. 이제 조금씩 개봉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반달리스트고 반정부주의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뱅크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반달리스트예요. 네. 반정부주의자고. 네. 근데 거의 정말 전 세계인에서 전 세계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영국 안에서는 거의 합법적인 거리 미술가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죠. 네. 뱅크시가 작품을 달아놓으면 그 위에 칸막이가 쳐져요. 벽이 이렇게. 벽에 이제 칸막이가 쳐지고 벽이 뚫린다며요. 이제. 벽을 이렇게 딱 그 작품만큼 딱 잘라다가 팔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시멘트로 채워가지고 이제 벽을 다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시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은 그게 한 이제 거의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거든요. 100만 달러까지 들어간다고. 100만 달러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100만 달러가 얼마야? 3개 더 붙이면 100만, 1,000만. 100만 달러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기본 1,000만 원 단위로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걔가 그 거리 미술가의 그림이라는 것 때문에 훼손을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거리 미술가들의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이쪽에서는. 근데 뉴욕에서는 한번 이제 개인전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길거리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트위터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뉴욕 경찰들이 전쟁을 선포했죠. 시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뉴욕 쪽에서는 거리 미술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요. 걔네는 거리 미술을 약간 도시를 정말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뉴욕 지하철이 거리 미술을 싹 지워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범죄율이 줄어든 그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네. 한때는 그쪽이 정말 약간 키스헤링이나 이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붐을 이뤘던 곳이었는데 키스헤링도 키스헤링도 거리 미술 갔어요. 초크로 진짜요? 해가지고
초크로 거리미술을 그리다가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때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흥기가 있었는데, 네. 부흥기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너무 범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장들이 네. 그 지하철 범죄율을 줄이려고 네. CCTV를 뭐 어떻게 더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더 놓고 별짓을 다 했대요. 네. 근데 안 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시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지하철을 다 청소를 하겠다. 하니까 그 거리미술 싹 다 지워버리고 유리 같은 거 싹 새로 다 갈고 하니까 바로 범죄가 줄어들었대요. 범죄율이.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뱅크시나 이제 반탈리스트나 이런 도시 파괴자, 네. 반정부주의자의 그림을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반달리스트나 반정부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모두가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모두가 이제 반달리스트나 반정부주의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뱅크시는 절대로 자기 그림을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자기가 뭐 딱 한 번. 엽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죠. 뉴욕에서 어떤 이제 노인을 한 명 고용해서 그 개인전 할 때 고용해가지고 그냥 좌판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굉장히 싼 가격에 팔았죠. 싼 가격 아니던데. 60달러인가? 응. 60달러면 6만 원이니까 뭐. 종이 웨이브용지 한 장에 6만 원. 근데 거기 캔버스에다가 뽑아놓은 거였으니까.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종이 조각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어쨌든 몇 천만 원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의 그건데 굉장히 싼 가격에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험을 많이 해요. 그 영국 대형 박물관이랑 이런 진짜 메이저 박물관들에 그냥 자기 작품 이렇게 맞아. 본드로 붙여놓고 도망간 적도 맞아, 있어요. 맞아. 아니 막 2달 가고 막 하던데. 그 2달, 3달 가고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거기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벽돌 위에다가 그거 벽돌 위에다가 카트랑 그려놓고. 사람이 막 그런 거 잡고 있는 거를 그려놓고 어떤 거는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는 풍뎅이에다가 날개를 달아놓고 맞아, 미사일을 맞아. 달아놨어요. 맞아. 근데 그게 2달인가 3달이 갔대요. 그런 작품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정말 도시 파괴자죠. 네. 그 박물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린 거죠, 일명. 그지. 그런 게 이제 2-3달 동안 자기들이 못했다는 거는 맞아. 결국엔 그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데 이 부분들을 일반인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약간 되게 약간 뭔가 파괴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틀을 깨는 거죠. 좋아한다기보다 위트 있잖아요. 그죠. 위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재밌잖아.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작가의 사상이랑 작가의 사상과 가치관이랑 관객의 사상과 가치관은 좀 다른데 뭔가 공통점을 통해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달리스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들이. 조금 극적인 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뭔가 그림을 근데 만약에 뱅크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뱅크시의 작품을 싫어할 수는 있어요. 확실히. 그러려나? 그러니까 만약에 뱅크시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고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고 나랑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맞아. 싫어할 때는 굉장히 연예인들도 많아요. 네. 가끔 연예인들도 뭐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좋은데 본 모습을 보면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거의 차이이지 내가 작품과만 대면을 하고 있을 때 작품이 눈앞에 작품이 있을 때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데 안 예쁘면은 그냥 별로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시각적으로 뭐가 재밌는데 이러면서 하면은 일단 그게 끝인 거죠. 결국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생각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결국은 다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소통이랑 대면한다는 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소통하다, 대면하다 약간 이런 거는 그 정도이지 않나 싶어요. 많이 했나? 오늘 짧게 했는데 지금 한 40분 조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꽤나 알차게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한번 에세이로 정리하고 블로그를 한번 정리한 글이라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끝은 그냥 작품은 보면 되는. 그래서 블로그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해주셨어요. 음식은 먹는 거고 음악은 듣는 거고 미술은 그냥 보는 거 아니냐고. 맞는 말인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술은 그냥 보는 거지 꼭 보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고